눈보라가 몰아치는 심야의 강원도 산간도로 위로 거대한 18륜 트럭이 비틀거리며 나아갑니다. 타이어가 짓밟은 눈 뭉치가 퍽퍽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운전대를 잡은 상훈의 손등에 굵은 힘줄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상훈이 룸미러를 연신 살피며 굳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날씨 한번 참 고약하네. 이 눈길을 이 무거운 걸 싣고 어떻게 넘으라는 거야. 상훈은 대시보드 옆에 놓인 딸의 사진을 슬쩍 쳐다보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유진의 얼굴이 오늘따라 가슴을 아리게 만듭니다. 그때 적재함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훈이 어깨를 움츠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였지? 짐이 쏠릴 리가 없는데. 상훈은 의뢰인이 건넸던 차가운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돈 가방을 내밀던 그 남자는 상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김상훈 씨, 목적지까지 뒤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소리가 나든 뭐가 어찌 되든 그냥 운전만 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 딸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하지만 적재함 벽면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안에서 살려달라고 주먹질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훈이 계기판을 확인하다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니, 온도계가 왜 이래? 36도라고. 이게 기계 짐이라더니 왜 사람 체온이랑 똑같은 거야? 상훈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한 상훈이 차를 갓길에 세우려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순간 상훈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음과 함께 밝게 빛났습니다. 상훈이 한 손으로 전화를 낚아채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라. 우리는 다 보고 있다. 발신 번호도 없는 짧은 문자 메시지에 상훈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상훈이 주변을 살피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SUV 2대가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상훈의 트럭 뒤를 바짝 붙었습니다. 상훈이 백미러를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저놈들은 또 뭐야? 설마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뒤에 붙은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상훈의 트럭 옆 차선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차 유리창이 검게 썬팅되어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기괴한 압박감이 전해졌습니다. 상훈이 핸들을 꽉 쥐며 옆 차량을 향해 경적을 크게 울렸습니다. 이봐요. 비켜요. 사고 나면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SUV는 상훈의 외침을 비웃듯 트럭의 앞머리를 툭 치며 위협했습니다. 거대한 차체가 휘청이자 상훈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직전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상훈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옆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미친놈들이네. 정말 죽이려고 환장을 했나? 옆 차선에 붙은 SUV의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틈으로 시커먼 총구가 상훈의 얼굴을 겨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훈은 머리칼이 쭈뼛 서는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총이야. 지금 나한테 총을 겨눈 거라고. 상훈은 이제 이 화물이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적재함 안에서는 이제 두드리는 소리를 넘어 무언가 깨지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상훈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원에 있는 딸을 보기도 전에 길 위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 옆에 거치된 낡은 CB 무전기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상훈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7047 고령계 구간 운행 중인 김상훈입니다. 지금 정체불명의 차량들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 제 목소리 들리는 분 없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상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 죽게 생겼습니다. 동료 여러분,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상훈의 애타는 외침이 눈보라치는 고속도로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옆에서 달리던 SUV가 다시 한번 트럭의 옆구리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상우는 덜컹거리는 차체 안에서 튕겨나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7047. 여기는 로드킹. 상훈아, 너 지금 어디라고 했냐? 목소리 좀 똑바로 내봐. 상훈은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핑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철수 형님, 저 상훈이에요. 살려주세요. 검은 차들이 저를 밀어내려고 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 식구를 건드려? 상훈아, 좌표 찍어라. 형이 지금 근처에 있는 애들 싹 다 긁어서 간다. 상훈은 눈물 섞인 웃음을 지으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검은 SUV들이 트럭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으며 급제동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훈은 핸들을 꽉 잡고 이빨을 득득 갈며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나도 더는 안 물러나. 상훈의 트럭이 엔진 괴성을 지르며 눈 덮인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더욱 굵어져 앞 유리를 때리고 상훈의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시야는 좁아져만 갑니다. 상훈이 과열된 엔진룸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무전기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철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자 상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놈들이 타이어를 쏴요. 차가 자꾸 왼쪽으로 쏠립니다.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철수가 무전기 너머에서 윽박 지르듯 대답했습니다. 상훈아,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오창 휴게소에서 애들 30대가 동시에 시동 걸었다. 10분만, 딱 10분만 버텨. 옆에서 달리던 검은 SUV가 상훈의 트럭 앞바퀴 쪽으로 차체를 들이밀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상훈은 핸들이 왼쪽으로 꺾이려는 것을 온몸의 근육을 동원해 반대편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적재함 내부에서는 쨍그랑하며 유리 용기가 박살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상훈이 백미러로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야. SUV의 조수석 창문이 완전히 내려가더니 복면을 쓴 남자가 상체를 내밀고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상훈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체를 뒤로 뺐고 탕하는 소리와 함께 탄환이 앞유리 모서리를 관통했습니다. 상훈이 비명을 지르며 조수석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하네. 대체 내가 뭘 싣고 있는 거야. 상훈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구도로 입구로 핸들을 급격히 꺾었습니다. 거대한 18륜 트럭이 좁은 길로 접어들자 뒤따르던 SUV들도 타이어 비명 소리를 내며 따라붙었습니다. 상훈이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며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가 줄어드는 것을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상훈이 다시 무전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형님, 저 구도로로 들어왔어요. 여기 경사가 너무 높아서 차가 안 올라가요. 무전기에서는 철수의 다급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쪽은 막다른 길이다, 상훈아. 죽어도 내려오지 말고 정상에서 버티고 있어. 우리가 아래쪽 입구 다 봉쇄하고 올라간다. 상훈은 엔진 출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눈 쌓인 언덕을 올랐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SUV 중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상훈이 미미한 미소를 지으며 백미러를 보다가 남은 한 대가 여전히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남은 SUV는 마치 귀신처럼 상훈의 트럭 꽁무니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끈질긴 놈들. 도대체 그 가방 든 남자가 누구길래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상훈은 조수석 사물함을 열어 딸 유진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진이 병원 침대에서 아빠 힘내라고 그려준 비뚤비뚤한 트럭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훈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사진을 가슴팍 포켓에 갈무리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꼭 갈게. 너 수술비 아빠가 어떻게든 지켜낼 거야. 정상 부근에 도달했을 때 전방 도로 위로 거대한 조명탄 하나가 솟구치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상훈은 눈이 부셔 왼손으로 눈을 가리며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도로 끝자락에 또 다른 검은 차량들이 가로로 늘어서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앞에도 있었어.
처음부터 나를 여기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야. 뒤따르던 SUV와 앞에 대기하던 차량들이 서서히 거리를 좁히며 상훈의 트럭을 압박했습니다. 상훈은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엔진의 가르릉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을 채웠습니다. 적재함에서는 이제 두드림 대신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이 운전석 문을 잠그고 시트를 뒤로 젖히며 숨을 죽였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잡히면 다 끝이야.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산 아래쪽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보았고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수십 개의 강력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철수와 트럭 형제들이 모는 대형 트럭 수십 대가 경적을 울리며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환희에 찬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불빛이 보여요. 형님 맞죠? 무전기에서 철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훈아,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형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넌 거기 딱 가만히 있어라. 수십 대의 트럭이 뿜어내는 라이트 불빛이 검은 SUV들을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지침에 따라 3챕터부터 마지막 8챕터까지의 내용을 한 호흡에 이어서 집필하겠습니다. 각 챕터는 약 3,000자 분량의 서사를 담으며 대사 위주와 생생한 묘사 원칙을 준수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령계 정상에서 상훈의 트럭을 에워싼 검은 차량들이 당황한 듯 전조등을 번쩍였습니다. 철수와 동료들이 모는 수십 대의 트럭이 거대한 성벽처럼 뒤를 막아서자 산 전체가 엔진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상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수석 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발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운전석 문에 몸을 붙였습니다. 으악,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조수석 바닥에 덮여있던 지저분한 담요를 걷어내고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린 눈으로 상훈을 바라보며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지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조용히 하세요. 저놈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상훈은 눈을 크게 뜨고 지수의 얼굴과 옷에 묻은 핏자국을 번갈아 살피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차에 언제 탄 거야? 설마 저놈들이 쫓는 게 당신이야? 지수가 상훈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수예요. 저 화물칸에 든 아이들을 지키려다가 여기까지 온 연구원이에요. 아저씨, 제발 뒤를 열어야 해요. 지금 아이들이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상훈은 의뢰인의 경고가 떠올라 머리를 감싸 쥐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안에는 기계 부품이 들었다고 했단 말이야.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상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불법 실험을 하다가 아이들을 폐기하려고 지금 실어보낸 거라고요. 저 안에서 나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상훈은 1챕터에서 들었던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가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으며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딸 수술비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던 거야? 그때 트럭 밖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내려 상훈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내가 권총 손잡이로 유리창을 툭툭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상훈 씨, 좋은 말할 때 내려오시지.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여자도 같이 넘기고. 상훈은 창밖의 사내와 조수석의 지수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상훈이 무전기 마이크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수 형님, 이 안에 애들이 있대요. 놈들이 애들을 죽이려고 해요. 무전기 너머에서 철수의 고함이 산을 울렸습니다. 뭐라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상훈아, 문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마라. 얘들아, 저 검은 차들 싹 다 밀어버려. 철수의 명령과 동시에 대형 트럭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SUV들이 트럭의 육중한 무게에 밀려 가드레일 쪽으로 힘없이 밀려났습니다. 상훈은 지수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소리치며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지수씨, 꽉 잡아요. 병원 가야죠.
애들 살려야죠. 상온의 트럭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차량 한 대를 그대로 들이받으며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계기판을 확인하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산소 발생기가 꺼졌어요. 5분, 아니 3분도 못 버텨요. 상호는 눈을 부릅뜨고 눈길을 질주하며 자신의 딸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상훈이 운전대를 움켜쥐고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안 돼. 내가 죽어도 너희는 살린다. 조금만 참아라 얘들아. 상훈의 트럭이 눈 덮인 내리막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자 뒤를 쫓던 수십 대의 트럭도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췄습니다. 철수가 이끄는 트럭 군단은 상훈의 좌우와 후방을 완벽하게 감싸 안으며 외부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철수가 무전기에 대고 비장하게 소리쳤습니다. 전체 대열 유지해. 놈들이 틈새로 못 들어오게 바짝 붙어. 상훈아, 넌 앞만 보고 달려. 상훈은 백미러로 자신을 지켜주는 동료들의 거대한 차체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수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무전 채널을 연결하더니 상훈에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제가 2차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바로 올릴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옆에서 달리던 검은 SUV가 트럭 대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다 동료 트럭의 뒷바퀴에 튕겨 나갔습니다. 상훈의 오른편을 지키던 영식이 창밖으로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너희 같은 놈들은 이 도로 위에 서 있을 자격도 없다. 상훈은 지수에게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물으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지수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숨가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맥박은 있어요. 하지만 공기가 너무 희박해요. 가장 가까운 휴게소라도 가서 문을 열어야 해요. 상훈은 전방 5km 지점에 있는 간이 휴게소를 확인하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훈이 목이 터져라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형님들, 저 앞에 휴게소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애들 숨을 쉬게 해줘야 해요. 철수가 즉각 응답하며 전체 트럭커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았다. 1번부터 10번 트럭은 휴게소 입구 봉쇄해. 나머지는 상훈이 주변으로 원형진을 친다. 알겠나? 트럭커들이 일제히 경적을 2번 울리며 응답했습니다. 상훈의 트럭이 미끄러지듯 휴게소 광장으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거대한 트럭들이 마치 요새처럼 상훈을 에워쌌습니다. 검은 SUV들이 휴게소 근처까지 쫓아왔지만 겹겹이 쌓인 트럭의 벽에 막혀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훈이 차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뛰어내려 적재함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켜요. 내가 열 거야. 내가 묶은 거니까 내가 풀 거야. 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단단히 잠긴 적재함 레버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수가 뒤따라 내려와 상훈의 손을 겹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이 열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레버를 젖히자 차가운 증기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상훈은 그 안의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열린 적재함 안에서는 희뿌연 산소 안개와 함께 비릿한 약품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좁은 철제 침대에 누워 각종 호스를 몸에 단 채 헐떡이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상훈이 입을 벌린 채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어린 것들을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지수가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아저씨, 이 아이 좀 안아주세요. 체온이 너무 낮아요. 상훈은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가냘픈 손가락이 상훈의 셔츠 깃을 힘없이 붙잡았습니다. 철수와 동료 트럭커들이 하나둘씩 트럭에서 내려 적재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친 삶을 살아온 사내들이 아이들의 모습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가 젖은 눈길을 닦으며 상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상훈아, 내 잘못 아니다. 내가 결국 이 아이들을 살린 거다. 상훈은 품 안의 아이를 더 꼭 껴안으며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훈이 젖은 목소리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이 아이들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지수가 휴대용 산소통을 아이들에게 연결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상훈을 바라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겠대요.
경찰도 곧 올 거예요. 휴게소에 모인 트럭커들은 각자의 차에서 담요와 따뜻한 물을 꺼내와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어두운 밤 수십 대의 트럭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휴게소 광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병동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딸 유진이에게 당당한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상훈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상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아저씨랑 아저씨 형들이 다 지켜줄게. 사방에서 트럭커들의 웃음소리와 격려가 쏟아지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멀리 고속도로 입구 쪽에서 붉고 파란 사이렌 불빛이 수십 개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경찰인가요? 이제 다 해결된 거죠? 철수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무전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휴게소로 진입하는 사이렌의 주인공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시위 진압용 장갑차들이 휴게소 출구를 완전히 봉쇄하며 전조등을 켰습니다. 확성기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트럭 운전사 김상훈. 당신은 지금 국가 중요 기밀 물자를 탈취하고 아동을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시 아이들을 내놓고 투항하라. 상훈이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훈이 경찰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유괴라니. 이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구급차를 먼저 보내란 말이야. 지수가 상훈의 옆으로 달려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저 경찰 간부가 이 제약회사랑 한패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요. 지금 방송에서는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나와요. 상훈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상훈의 딸 유진이 누워있는 병실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김상훈 씨, 상황 파악 안 됩니까? 당장 아이들 넘기고 입 다물어요. 안 그러면 당신 딸 산소호흡기 지금 바로 뽑아버릴 거니까. 상훈은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훈이 휴대폰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듯 애원했습니다. 안 돼. 제발 우리 유진이는 건드리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철수가 상훈의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상훈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철수가 상훈의 멱살을 잡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호령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저놈들한테 넘겨주면 아이들도 죽고 내 딸도 죽어. 끝까지 가야 산단 말이다. 경찰들이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격수의 붉은 점이 상훈의 가슴팍에 맺혔습니다. 동료 트럭커들이 술렁이며 뒤로 물러나려 하자 상훈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형님들, 저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저를 넘겨주세요. 유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훈의 패배 선언에 지수가 울며 상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상훈의 무전기 스피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것은 철수의 목소리가 아닌 길 위를 달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가 올린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한 여성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상훈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차 몰고 휴게소로 가고 있어요. 경찰들 우리가 다 막을게요. 상훈이 멍한 표정으로 고속도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 뒤로 수천 대의 일반 승용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몰려와 경찰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살려내라, 부패 경찰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철수가 이 광경을 보고 호탕하게 웃으며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봤냐 상훈아, 이게 민심이다. 얘들아, 시동 걸어라. 병원까지 밀고 나간다. 상훈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노트북으로 대기업의 서버를 역해킹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병원에 있는 용병들 위치 경찰청 본청에 넘겼어요. 곧 진짜 경찰들이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상훈이 기어를 넣으며 핸들을 꽉 쥐고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상온의 트럭이 선두에 서고 수십 대의 트럭이 뒤를 따르며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부패한 경찰 간부가 당황하여 사격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시민들이 경찰차 앞을 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상온은 차벽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병원을 향한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간다. 이 아이들도 아빠가 지킨다. 상온의 트럭 뒤로 시민들의 승용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대기하고 있던 진짜 경찰 특공대가 기업의 용병들을 제압하고 상온을 맞이했습니다. 상온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려 아이들이 실린 들것을 병원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아이들을 처치실로 옮기자 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상온은 떨리는 걸음으로 딸 유진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무사히 보호받고 있던 유진이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텔레비전에서 아빠 봤어. 아빠 영웅이지? 상온은 딸을 끌어안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사건은 대기업 회장과 부패한 경찰 간부들의 무더기 구속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아이들은 건강을 회복했고 상온은 도로 위의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상온의 딸 유진이도 많은 사람의 후원 덕분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상온이 갓 세차를 마친 깨끗한 트럭 앞에 서서 유진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아빠랑 같이 이 큰 차 타고 드라이브 갈까? 유진이가 폴짝폴짝 뛰며 상온의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지수가 꽃다발을 들고 병원 입구에서 상온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온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들도 이제 좋은 집으로 입양 가기로 했대요. 상온이 모자를 고쳤으며 지수에게 인사를 건네고 트럭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상온이 무전기를 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채널을 맞췄습니다. 여기는 7047. 오늘 유진이랑 첫 운행 나갑니다. 형제들 다들 안전 운전하십시오. 그러자 무전기에서 수십 명의 트럭커가 동시에 대답하며 경적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상온아, 축하한다. 유진아, 아빠가 최고다. 조심히 다녀와라. 상온은 조수석에서 잠든 유진의 얼굴을 보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상온에게 트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삶과 내일을 운반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상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온이 백미러를 보자 저 멀리서 철수와 영식의 트럭이 나란히 줄을 지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상온은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으며 지평선 너머로 뻗은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상온의 트럭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상온이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한. 푸른 하늘 아래 거대한 18륜 마차는 이제 희망을 가득 싣고 끝없는 도로 위를 유유히 달려나갔습니다. 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 거친 삶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상온의 푸성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지탱하던 트럭 형제들의 뜨거운 의리가 여러분의 오늘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